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플러스 TV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자,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고가 거래에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 시국이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걸어간 아기 고양이 뭐 얘기를 하는데 꽁꽁 얼어붙었어.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뚝뚝 떨어져 버린 그런 아파트들이나 집들이 많이, 그다음에 전세 시장조차도 지금 뭐 꽁꽁 얼었다라고 얘기하는 언론들도 많은데, 과연 어떠한지 실질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2024년도의 분위기들 한번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2025년도에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전망을 한번 해보고 좀.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주신 내용부터 볼까요? 네, 먼저 작년에 2024년도에요. 50억을 넘는 아파트들이 역대 최대로 거래가 되었거든요. 아, 이제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거긴 뭐 나중에도 계속해서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50억 이상 거래가 된 아파트가 394건이에요. 50억이 넘는 네. 아파트가 394건. 이게 2022년, 2023년 두 해를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50억 이상이 394건이니까 저 금액만 해도 2조 정도 되는 그러네요. 거죠. 2조. 네, 저게 50억에서 끊었으니까 그렇지 60억짜리도 있고 70억짜리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100억짜리도 있고 200억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합치면은 뭐 2조가 충분히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 금액인데요. 강남구와 서초구가 확실히 이제 확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압도적이네요. 네, 강남구가 7건. 207건, 서초구가 123건, 용산이 38건, 영등포구가 6건, 송파가 1건. 이런 걸 보면 강남 서초가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용산도 있는데 용산은 진짜 여기는 100억 이상 넘는 아파트 거래가 나인원 한남, 그다음에 한남 더힐, 거기가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100억 이상 거래가 됐던 아파트가 21건인데 용산구에서만 9건. 네. 그리고 200억 이상이 2건인데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이 그 2건이랍니다.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 중에 그렇죠. 알짜배기이신 분들. 알짜배기가 그리고 맞나요? 모르겠네요. 네. 제가 오늘 확인한 것 중에서 PH 뭐 1, 2, 3가 그 아이유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또 그것도 신고가 찍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참 이 어나더 세상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러니까 넘사벽입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1월 달 거를 이제 그러니까 작년 2024년 이제 12월 달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는지를 보니까요. 2,900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 아직 한 일주일 정도가 더 남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한 3,000건 정도는 조금 거래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달에 한 900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는데 강남구에 이제 조금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원베일리라든지 도곡동에 있는 뭐 동부 센트럴빌 뭐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다 또 신고가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거래가 뚝 끊겼다, 뭐 내지는 뭐 10억이 뭐 5억 됐다, 뭐 별별별 이제 나쁜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랑은 또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또 아닌 것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 편차가 있을까요? 차이가 너무 그러니까 진짜 양극화가 심하긴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저가 거래도요 12월 달에 아까 3,000건 정도 거래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신저가 거래가 있어요?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3.2%나 올랐었는데 된다고 해요. 신저가? 네, 그러니까 한 3,000건 중에서 한 100건 정도가 신저가,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더 싸게 내놔도 겨우 매매가 됐다. 금매만 나간다.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뭐 가장 많이 빠진 게 서울에서는 금천구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또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가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그렇듯이 요즘에 진짜 델롬델. 맞아요. 델롬델인 것 같아요. 주식도 누가, 진짜 누가 한 명은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 쫓아서 다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놈만 계속 가는 게 아파트 시장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막상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한 3, 40개 정도만 많이 올랐고 뭐 그렇지 않은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도 좀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세가 멈춘 서울 아파트값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딱 보합으로 이제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수도권은 지금 벌써 작년 12월 3주째부터 하락하고 있다. 꺾이기 시작했군요. 네, 꺾이고 꺾였어요. 네. 네. 전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합도 못 올라오고 있다 였는데 이제 계속 지방일수록 이제 먼저 꺾였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 0.03%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조금씩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빠지고 있는 거죠. 그죠? 하락률이 나오고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전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네, 계속 네. 하락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미분양이라든지 인구 감소로 인한 그런 약간 부침이 아직도 많이들 있고, 그나마 살아나는 이제 뭐 5대 광역시 중에서는 학군이 조금 있는 지역이라든지 좀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적당한 가격이었다라고 하면 매매가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저런 지표 자체도 그냥 멈춰져 있다.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없을 수 수도 있다라는 있겠네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분면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은 여기서 보면 매매 가격 지수가 조금 빠지고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전세 가격이 지금 약간 지금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워낙 공급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가로축 같은 경우가 이제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오른쪽 사변으로 갈 수 있냐, 왼쪽으로 가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전세 가격 지수를 표현을 하는 건데, 전세 가격이 조금 빠져야지 이제 좀 하락 시장으로 가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빠지지 않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비아파트 부분이 조금 많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지금 빌라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전세를 좀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 반대로 가는 것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좀 많이 몰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파트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전세로 살 바에는 차라리 오피스텔을 사서 산다? 예,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도 많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정도에서도 최근에는 좀 그런 작은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좀 된 것들도 제가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수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거주에 좀 안정성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상반적이기는 해도 최근에 오피스텔이 조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 물량이 예, 잘 없어요. 네. 줄어들고 없거나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추가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뭐 신문이라든지 뉴스에 보시면 뭐 서울에 빈집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빈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빌라의 반지하라든지 아니면은 좀 살기 불편한 지역에 조금 너무 네, 노화돼서 노후가 심한 지역이 좀 빈집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안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들 하려고는 하는데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네. 잡고 있다라는 것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의 집값하고 전세값은요. 어쨌든 올해는 좀 상반기에는 좀 하락을 하고요. 좀 하반기에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급이 없다 보니까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상저하고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지금 뭐 우리나라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이슈가 너무 그렇죠. 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 엄한 짓을 하는 바람에 네, 이게 지금 현재 정부가 뭐 탄핵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작년에 발표를 해놨던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어가지고 다음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 탄핵되는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누가 하든 바뀌는 거잖아요. 네. 정권 자체는 바뀌다 보니까 그 전 정권의 어떤 발표해놨던 것들이 이어질 거냐.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조금 뭔가가 자리를 못 잡고 계속 헤매는
그러니까 상황이 변화가 있고 될 수도 있으니 정책 바뀔 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바뀌는지 관망을 하는 보자.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끝이 나고 나면 올 여름 지나서 한 6, 7월 달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또 7월 달에 또 하나의 또 정책이 또 하나가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네.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뭐 금리가 내려가면 또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으로는 한 22%가 줄어들거든요. 네. 계획대로만 다 된다라고 하면 네. 또 그것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국은 한 22%가 작년보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울은 작년보다 40% 이상이 좀 줄어들고요. 많이 줄어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가 훅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대규모 물량이 없다 보니까 좀 약간 부침이 조금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갈 것 같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세가 좀 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계속 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해 가지고 서울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도권 끝자락이랑 또 지방의 미분양은 좀 많이 또 아직 올해 내년 또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의 발목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서울로 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권에는 또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계속 전세 가격이 자꾸 뒷받침을 하다 보면 매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계속 조금씩 밀려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집이 없으신 분들은 또 비싸졌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시장을 조금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계속 연장이에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월세로 반전세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뭐 강남의 아파트들도 올 전세였는데 지금은 다른 데보단 한 2억 정도 싸면은 월세가 한 60만, 70만 원이 붙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꽤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점점 월세로 넘어가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는 그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네. 비율이 네. 좀 높은 편이었어요. 네. 정말 높을 때는 막 7%도 되고 막 그렇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추세가 조금 전환율이랄까 이게 네. 줄어든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세금하고 연결이 안 됐었는데 완전 초기에는 거의 네. 10%막 네. 맞아요. 천에 10 막 이렇게 네, 그렇게 됐었는데, 바꿨었는데 네. 7만 원 됐다가 네. 천에 7, 뭐 천에 뭐 6, 천에 5, 3, 4 이렇게 돼요. 아, 한 그렇게까지 1억에 30만 원 막 이렇게 정도 되니까. 근데 그것도 왜냐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세 당국 그러니까 국가에서 잘 몰랐는데 네. 요즘에는 뭘 하냐면 전월세 신고제를 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그게 다 세금으로 나가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변수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발표해놨던 것들 저희가 2024년 마지막 시간으로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바뀔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했던 것들이 이번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켜지려면 현 정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중과세 정책이 올해 5월 때까지 지금 연장이 되었어요. 그거를 작년 5월 달에 1년 연장을 해서 올해 5월 달까지는 중과를 배제를 시켜놨어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하실 분들은 좀 정리를 하셔라고 뉘앙스를 풍겨놨는데 이게 원래는 내년까지 또 5월까지 연장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연장이 안 되면 좀 혼란이 좀 있겠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종부세라든지
그 재산세 같은 경우가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실거래가라든지 그런 거에 연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2030년도까지 점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보유세가 높아지다 보면 그걸 전가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집주인들은 세입자들한테 하겠죠. 임차인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계속 새로운 땅을 확보를 하기가 해가지고 어렵죠. 네.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네. 시간도 오래 걸릴 네네. 뿐더러 인프라를 까는데 그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정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의 조합원들은 거기에 이익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세금으로 다 반납을 지금은 해야 되는 재건축에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어떻게 될지 상황이죠. 모르니까 그러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준비를 했던 그리고 저기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가 지금 뭐 선도지구라고 지정을 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굳이 내가 내 집을 투자를 해서 새 집을 만들어서 근데 그거를 다 세금으로 낼 바에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아무래도 지금도 부족한데 그렇게 되면은 또 앞으로도 조금 더 공급이 더 부족하다. 그 대신에 또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시작이 되면 또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또 희망사항인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게 뭐, 또 워낙에 네. 또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은 4억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발생이 되면 또 뭐 3억 초반대로 떨어지면 그 7, 8천 구하기가 또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집값이 또 변수가 또 거래가 어쨌든,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네. 부동산 시장이 계속 그 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려면 네. 대출이 계속 풀려야 그쵸. 그래야 네. 그게 가능한 거지.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뭐 일단 부분들은- 앞서서 우리가 50억 이상의 아파트 이렇게 거래되는 거 많이 늘었다 했지만 결국 그분들은 대출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네.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과는 그건 별도로 완전 별개인 봐야 거죠. 되는 네. 상황이고 네. 대출이 가능해야만 우리가 일반적인 서민들의 어떤 부동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르냐 떨어지냐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그렇죠. 돼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 여기에 나오는 대출 규제는 가계 대출인 거잖아요. 네. 가계 대출이 지금 뭐 80%가 넘어갔다, 뭐 90%가 지금 다 되었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를 조금 억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좀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하락할 수 있는 아니면 금매가 나와야지만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또 조금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셋째는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2번의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5번째가 영향이 좀 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5번째랑 같이 하면은 부동산 PF 사업장 부실도 작년 연말 정도에 한 거의 11%까지 11% 중반까지 넘어갔던 것들이 금리 인하가 2번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5% 중반대까지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금리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환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쉽지 않아 가지고 이제 뭐 동결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는 또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또 뭐 인플레이션이 뭐 어쩌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조금 좀 또 저것도 희망 고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금리 듭니다. 인하 부분이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미국의 금리 상황을 안 볼 네.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 금리 네. 10년물이 기준이 되는데 국채 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네. 4.6, 4.7% 나타내고 있고 우리는 막 2.8, 2.7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를 더 낮췄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전체적인 자금
네. 큰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그쵸. 상황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다운될 수가 그렇죠. 있고 환율이 또 1,500원 막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은 상황이 이제 되니까. 약간 네. 환율이 안정이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1,430원, 40원대 있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70원대까지 3, 40원이 확 올랐다가 그 정도만큼만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인하를, 하기가 네, 좀 좀 어렵다. 그렇죠. 미국도 금리 인하 계획이 미뤄지는 이제 1월달에 FOMC가 있어야 아마 여러분 영상 보실 때 결과가 나왔든지 아니면 그럴 텐데 그것이 금리를 1월달은 동결이 거의 97% 확률이고요. 3월에 있습니다. 2월에 없고요. 3월에 네.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또 그런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공급하고 수요가 이제 공급은 일정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공급이 갑자기 뭐 건축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대 비용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성이 안 나다 보니까 건설하고 뭐 시행하는 쪽에서 자꾸 미루다 보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집 지어줄 사람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죠.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새 집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공급을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2025년도에도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4년도에 이제 주택 공급이 이제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공급이 많이 돼서 아파트 값이나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확실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면 네, 혹은 그 어떤 분양 경쟁이죠. 경쟁률이 툭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야 물량이 좀 줄어들어도 이미 꺾였어라고 할 텐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24년. 그런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돼버리면 네. 이게 다시 한번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중요 지역 중심으로 더 다시 네. 상승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뭐 50억 이상 아파트는 계속 신고가를 찍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저가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되지 않거나 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옛날하고는 확실히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뭐 어떤 수익이라는 게 한 가지에서만 발생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현금 부자들도 많이 생기기도 그렇죠. 하고 제가 뭐 요즘에 뭐 자산 관리하는 쪽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좀 보고 있으면은요 생각보다 수입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왜 1억 이상 연봉자 그거 한번 했었잖아요. 많이 늘었죠.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는 저번에 했던 것보다는 거의 한 15% 이상이 아마 될 거예요.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대기업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득 그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어쨌든 시간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요. 그럼요. 의사 계속 늘어나고 네, 있고 네. 변호사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있고. 네. 예, 그리고 이번에 SK 하이닉스는 1,500% 주는 것 같은데 음. 인센티브가 네. 엄청나죠. 돈 많은 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도 네. 코인들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어르신들 네. 65세 이상의 코인 거래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늘었어요. 아, 12월 그러니까. 달.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처럼 뭐 야 경기가 그냥 안 좋으니까 뭐가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다른 곳에서 또 돈을 수익을 창출하시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값이 빠진다라고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올해는 또 서울 또 주요 지역 아파트는 또 쑥 네. 올라가고 또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다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되면 진짜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도 조금 내가 투자하시거나 내가 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는 안 좋다가 아닌데 사람들이 모든 거를 다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어렵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부동산이
경기는 지금 무조건 안 좋아요. 네. 경기가 그냥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사실 미국 정도를 빼놓고는 전 그렇죠. 세계가 전체적으로 조금 네. 불황에 맞아요. 가까운 자영업자분들 네. 올해 작년에 폐업률 가장 최고치를 찍고 있고 정말 힘듭니다. 제가 자주 갔던 단골집들도 네. 요번에 탄핵 그 시위 부분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안 와버리니까 연말 장사 못했죠. 뭐. 거의들 네, 그러니까 네. 거래에서 도저히 못 버티고 내가 끝까지 버티려고 했으나 이제 접습니다 하는 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네. 야 그러면 부동산도 무조건 꺾이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으나 환경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뭐 대출적인 문제랄지 혹은 금리 문제랄지 그다음에 공급량 특히 이런 이제 부분들에 의해서 가격이 좀 다르게 그렇죠. 형성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단은 뚜렷한 것은 현재 경기는 안 좋다는 것과 두 번째는 양극화가 커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거래를 가는 아파트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저가. 신저가에 야 이건 좀 충격이에요. 네. 신저가 아파트가 있다니. 네. 물론 엄청 낡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글쎄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그 신저가 이 엄청 시대에서 낡았으면은 가격이 더 비싸죠. 이제 재건축 그렇죠, 그렇죠. 하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 낡았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적- 사람들이 이게 욕망을 건드는 거거든요. 여기는 오를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사는데 여기는 오르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면 빨리 팔고 나오고 싶은 사람이 순수 생긴 내가 거예요. 그냥 실거주 정도만 해야 그쵸. 되는 곳이다. 여기는 네네네. 투자용은 아니다라고 그쵸. 판단 내면 그 지역은 계속해서 별로 안 그렇죠, 좋은 그냥, 상태. 예, 예. 근데 이게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지역별 그 차이가.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런 그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구나, 차이가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네. 정도로 오늘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025년은 부동산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되면 정치적 이슈가 맞아요. 정리가 되면 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해소가 되어야지만 그렇죠.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지 새로 바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은 작년에 발표해 놓은 것들만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다라는 거고,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원페를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네. 만약에 미분양이 나거나 좀 청약률이 떨어졌다, 예전보다는 좀 하락한다라고 네. 하면 진짜 좀 다들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좀 우리 조심하시면 지난번에 될 것 같아요. 올려드린 영상에 그 레미안 원 페를라 내용이 네. 있는데 이게 어쨌든 2025년에 첫 번째 분양이기 때문에 이 분양 성적이 좋다면 아직도 부동산 경기는 좋아라고 괜찮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정치적 요소 때문에 지금 뭔가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막상 눈치 보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부디 요 전국이 빨리빨리 안정을 취하게 돼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